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그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그는 대통령을 구속했고 우파의 씨를 말리려 했던 무서운 특검이었습니다. 가장 부패했던 권력에 기생하면서 무서운 권력을 누렸고 그가 모든 비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법무장관, 검찰총장과도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박영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파들에게 그는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이제 좌파에서도 그의 실체는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4년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청탁은 물론 고문을 맡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동원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50억 클럽과 김만배를 비롯한 화천대유 핵심들이 박영수의 개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수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에 임명되었고 말 그대로 우파들을 찢어놓았습니다. 특검으로서 무자비한 활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정권에서 그는 절대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업보를 쌓았습니다. 문재인 검찰은 박영수를 보호했습니다. 2021년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음에도 50억 클럽 명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한두 번 소환하고 임기 말까지 뭉개버렸습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벌어줬을 뿐만 아니라 박영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고 한동훈 장관 체제로 수사팀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서 대장동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6월 22일 1년 5개월 만에 박영수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영수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의 구속은 그 다음은 양산, 이재명으로 이어지면서 첩첩 깔려있는 부패 청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수를 보호해왔던 김만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수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혹시라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박영수를 이용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김만배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재명의 계략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박영수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검찰은 수사 능력이 뛰어난 2천여 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이나 법무연수원 등으로 이동시켜서 사실상 50억 클럽 수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본격적인 수사는 물론 초동 수사에 필요했던 증거물들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2022년 5월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재건했고 박영수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훼손되었던 증거들로 인해서 박영수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민주당은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묶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특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50억 클럽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고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12월 특검과 상관없이 50억 클럽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만일 이번에 검찰이 박영수를 구속하지 못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금이라도 축소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부실한 수사 징후가 보일 경우에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박영수의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박영수는 대통령, 법무장관, 그리고 현직 검찰 고위 핵심들과 과거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영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험대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윤통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박영수의 처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 윤미향과 같은 사건에서 보았듯이 불법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 좌파들이 부패하는 이유는 그 윗선이 부패하게 되면 법치는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과 검찰 실세들이 박영수와 선후배 관계에 있고 검찰 시절 상하 관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 친분이 깊게 쌓여 있다. 그래서 박영수를 아직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비행까지 박영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좌파들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사람들이 좌파가 됩니다. 우파 사람들은 저런 수준의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친분관계, 인간관계, 동료관계, 학교, 선후배 관계 등은 모두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적 가치입니다. 저런 집단주의 가치들이 좌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좌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런 집단주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좌파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공공의 적입니다. 보수 우파 정권은 공공의 적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박영수는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체되어 왔습니다. 박영수의 처리는 양상과 이재명 그리고 부패 청산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바로 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승준님, 슬로우라이프TV님, 박건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